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8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신세계부터 4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에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기에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시작하겠습니다. 신세계 보시면 8월 셋째 주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신세계를 뽑을 때 어떤 외국인과 기관 어디 쪽에 좀 관심을 뒀었냐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8월, 3월 말부터 지속 추세적인 지분을 출회했었던, 매도해왔던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 또 들어오는 모습이 또 바닥권이었다 보니까 이제 뽑았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우려감으로 바닥에서 강한 반등 시에 들어왔었던 기관들도 비중을 줄이면서 큰 반등도 없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 이처럼 들어왔었던 기관조차 또 외국인도 함께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2만 1,0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휴 이후 시작한 화요일 아침 시작한 가격 자체가 벌써 기준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22만 3,500원이었죠. 신세계 올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해서 향후 이번 코로나 확산세마저 잠잠해지면 실적과 주가가 점진적 회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만약 올라온다면 22만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까지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이 달리는 말에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또 올라와 있는 종목이 탄력이 크다 보니 나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막 시동을 걸고 시속 30km, 40km, 50km 달리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도 분명 있으시고요. 그쵸? 그리고 나는 좀 보수적이어서 나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는 좀 접근이 힘들다. 좋은 종목이긴 알지만 나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것만으로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세계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큰 욕심 없어 주식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신세계는 하루 이틀 1, 2주가 아니어도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모든 분들이 투자 성향이나 주식 회원, 경력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영상 준비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8월 셋째 주 우선 수급을 살펴보면요. 주가가 반등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그렇게 수급 정말 끝났네요. 극단적으로 해석할 만큼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와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서 한 2만 5, 6천 원까지 갔을 때 함께 봐도 그냥 좀 주가 하락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좀 매물 출회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수급은 썩 나쁜 모습은 아닌데 매수세 부족으로 좀 흘러내린 모습이다. 그쵸? 지난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강점, 볼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이 크신 분들은 지난주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소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4,400원이다.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에서는 23,000원 그 이하로 봤을 때 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분들, 뭐 제가 소개하기 전에도 뭐 관심 있었던 분들, 그래서 한 주만 놓고 이제 소개하고 리뷰하고 이제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 가질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23,000원 전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23,000원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은 22,000원 수준까지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겠네요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차트는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7월 하락하던 핑크색 하락하던 20MA가 언제부터 좀 돌아서죠? 여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하락해 오던 20MA가 주봉에서 수평으로 돌아서고 7월 중순 이후에 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8월 셋째 주에 주가와 상승을 해오던 주봉상 20주 이평선이 만났습니다. 요런 경우는요, 주가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수급도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가격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에 오면 주가가 굉장히 민감한 가격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한 반등이 아니고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큰 반등,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면 투자 심리도 그렇고 또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공존해 있어요. 8월 둘째 주에 이거 주봉상 이처럼 양봉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안착해준 모습이었는데 8월 셋째 주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장대 양봉이 좀 아니라면 일단 양봉의 상승을 모두 훼손시키는, 다 까먹는 음봉이 나온 거는 아쉬워요. 근데 다시 한번 21선 20주 이평선 만나는 가격이고, 또 일봉에서도 보면 22,000원 전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22,000원 전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주봉상 20MA를 또 만나다 보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좀 큰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기관수급에 의해서 한 4월부터 기관수급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기관수급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우선 수급을 보면요, 주가는 좀
뭐 반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기관이 뭐 수요일 목요일 좀 팔긴 했었지만 뭐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뭐 투시는 4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 좀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수급이 뭐 썩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하락치고는 네, 수급을 비교해 봤을 때는 수급에 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좀 심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2,4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봉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큰 상승, 이제 바닥에서 나 이제 좀 돌릴게, 자신감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와 같은 양봉의, 장대 양봉의 센터, 몸통의 반 정도는 강하게 지켜지는 게 좋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양봉의 상승을 모두 훼손시키는, 희석시키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수급도 아주 썩 뭐 나쁘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은 물론 월요일 연휴였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줄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었겠지만, 거래량도 뭐 매수할 때의 수급 주체들이 막 다 매도하고 정말 흐름이 안 좋았다고 하면은 거래량도 더 많이 터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에서 이제 일봉상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뭐냐면 8월 11일 화요일 약 15%, 16% 상승을 했었죠. 이와 같은 큰 상승을 보였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시가가 11,450원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1,450원. 그러다 보니 11,450원을 450원 전후에서 주가가 강하게,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가 지켜지지 못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염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살짝 이탈했어요. 뭐 150원 차이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나마 수급은 뭐 썩 나쁜 모습은 아니어서 다행이고, 또 현 시점에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기금은요, 지금 9일째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 시에 대규모로 좀 담았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주가랑 비교하면 최근에 물린 거예요. 그쵸? 네, 물린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보면요,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추고 뽑았던 종목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금요일만 빼고는 뭐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3,8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주가 위로 15,000원 그리고 13,000원 요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방향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지난 수요일 중간점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과 또 영업이익률이 매우 좋은 회사이고 또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양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신세계처럼 코로나 영향이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영향이 줄어들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매수를 강화하는 외국인 수급과 지금은 관망 또는 관망 이하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주가가 움직이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기관 수급에도 함께 메이저들 수급에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3월 바닥에서도 기관이 들어왔었고, 지난 5월 달에도 주가가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파른 흐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도 기관이 대규모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9천억 원이 이탈됐죠. 현재 8,540억 인 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올 8월 넷째 주 주간 수급 관심주는 내일 8월 23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소개됩니다. 물론 멤버십 등급 절친 이상인 분들은 하루 전인 오늘 2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난주 후보 리스트에서 코스닥 종목이 한 개밖에 없었던 것이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후보 리스트에 몇 종목이 뽑힐지, 또 최종 선택될 종목이 몇 개로 압축될지 저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난주와는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anyway, 잘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타이밍 빠르게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